자, 이번에는 메시지 자, 여기 이제 엔티 타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 상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경고, 뭐 정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나 워닝, 에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시지 번호가 있고 이걸 이런 메시지들을 또 엔티 타입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개발자가 그냥 메시지 팍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쓸 때도 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탁탁탁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전부 이렇게 이제 애니 타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관리를 한다 이거지 사실은. 그럼 이제 메시지 유형에 대해서는 메시지 번호고 이거는 유형은 이제 뭐 E는 L하고 뭐 I는 인포메이션이고 뭐 이렇다 이 말이죠. A는 어떤 조치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에디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조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조치. 각 에라 메시지 유형에 대해서 E나 I나 WS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제 E002에 대해서 A003 여기는 A001이 뭐다? 응답 번호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 메시지를 다 때려 놓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참조를 해놨네요. A001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전산실을 문의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왔다. 이런 건 다 전산실 문의하세요. 뭐 어떤 거는 작업을 계속 뭐 이렇게 하여튼 조치 내용이 이제 하나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의 조치가 있다.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계할 때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요 관계가 얘는 보니까 얘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얘가 되겠죠. 그지? 이렇게 셀프 조인 하는 거죠. 셀프 조인. 사실 여기 1대1인데 여기 1대 다가 돼. 요건 또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봐봐. 요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요 조치에 대해서 1. 자, 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부하 직원 등록할 때마다 직장 상사는 얘죠. 요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 메시지가 딸려 있죠. 그럼 1대 다잖아. 그러면 셀프 조인 하더라도 1대 다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1대1이 아니죠. 그 조치를 따로 뺐어. 엔티 타입으로. 이게 이제 응답을 분리하여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정해놓고,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1대 다로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데이터 모델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특정 조치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이 조치 내용이 똑같다 이거지. 그럴 때는 이제 조치에다 등록해 놓고 요런 이제 에러나 인포메이션 워닝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참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의 타입으로 설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력 엔티티 타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력 엔티티 타입은요. 뭐 변경 이력.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문이 있는데 주문을 내가 수정을 해요. 뭐 배송지 주소를 갖다가 수정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 그런데 변경할 때마다 주문 테이블에 있는 현재 주소 값만 팍 바꿨다. 그럼 이전에 내가 어떤 주문이 원래 주문이 뭐 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죠. 현재 주문 정보만 있잖아. 현재 주문 정보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제 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꿔놓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주소를 갖다가 A로 해달라 했더니 너가 왜 B로 해놨느냐. 그럼 만약 현재 정보만 있다면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전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고객이 주장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현재 정보밖에 없다면은 이게 증거가 안 남죠. 자, 그래서 특정 시점, 한 시점에는 있는, 자, 예를 들어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네. 이제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 직원이 있는데, 직원 아이디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부서 번호가 있다고 보자고요.
현재 딱 시점에서는 이 직원의 부서는 딱 하나잖아. 부서, 한 부서에 그만이니까. 근데 이전에 이 직원이 일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는 계속 바뀌죠. 바뀌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 만약에 어떤 간만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 뭐 이렇게 어떤 경험으로 일했는지를 알 수 없죠. 자, 근데 부서가 바뀔 때마다 이 바뀌는 그 이력을 내가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한 이 직원에 대해서 그 뭐 어떤 발령? 아닌데 발령이라고 뭐라 할까? 아무튼 부서 근무 이력 탭을 하나 만들어서 한 직원은 여러 부서에 근무한다. 근무 이력 탭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력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현재 시점만 관리하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변경 이력을 만약에 다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또. 자, 이게 이제 뭐다? 주문 변경, 계약 변경 이력 관련된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상태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 시점, 현 시점의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변경 이력을 다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력 데이터 발생하는 게 변경해야 한 거. 또 급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는데 급여 탭을 해. 자, 급여 계산하는 정보가 들어가죠. 근데 급여는 매달 발생하는 거죠. 사실 직원 입장에서도 현재 달에 뭐 발생하는 그 급여가 중요하지만 이전에 또 이 직원의 그 어떤 그 뭡니까 발생했던 급여라든지 이런 정보를 특히 관리하고 싶다. 항상 현 시점에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죠. 요 이력 테이블들은 자주 이렇게 우리가 누락될 수 있는 엔티티 타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직원이 있다? 부서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직원의 부정거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바뀌잖아요. 그 바뀐 이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은 발생에 의한 이력. 특히 또 공사 여기 보면 이제 접수 진행 이거는 이제 업무가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가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은 주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문했다. 그러면 주문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문 접수가 된다. 이제 확인하는 거지 이제 담당자가. 그다음에 이 주문에 대해서 배송 준비한다. 뭐 준비 상태. 그러면 이제 배송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그 이제 그 주문이라는 게 있다면 주문 엔티티 타입이 있다면 업무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현재 상태가 자꾸 바뀌죠.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진행되는 그 어떤 상태별로 내가 이력을 관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문이 됐다. 그럼 이제 주문 이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접수 누가 했고 접수를 이거 주문 이력 탭에는 뭐가 돼야 될까? 이제 현재 상태, 그러니까 접수, 뭐 배송 준비 했다. 뭐 그 해당하는 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상태별로 업무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 상태가 바뀔 텐데 이거를 이제 별도 엔티티 타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면 접수 엔티티 타입. 그러니까 각 상태별로 업무가 흘러가면서 주문 엔티티 타입에는 주문 상태 이런 코드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이 상태는 자꾸 바뀌겠지. 내가 주문 딱 줘야 하면은 주문에는 현재 진행 관련 상태 코드를 하나 주문 탭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주문 줘야 했는데 보면 접수됐다든지, 그지? 배송 준비하든지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각 상태별로 이제 진행 관련 상태별로 엔드 타입을 별도로 내가 또 뽑아낼 수도 있어요. 왜? 각 상태별로 관리해야 될 속성이 다를 수 있잖아. 만약에 주문했는데 접수를 했다 이거지. 접수를 하면 접수 엔드 타입에는 접수한 담당자 뭐 이런 정보가 있을 거고, 그죠? 배송 준비했다 그러면 배송 준비와 관련된 또 뭔가 또 엔티티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발송이다. 그럼 또 발송 담당자 뭐 이런 거 또 발송 날짜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죠. 업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문 엔티티 타입의 상태가 바뀌는데 그 상태별로 관리해야 될 속성이 또 다 달라. 그럴 때는 뭐야? 상태 업무 흐름과 관련된 진행되는 상태별로 이제 이력 엔티티 타입을 각각 별도로 설계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상태 코드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이 주문 이력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진행 이력과 관련된 이 상태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업무 흐름이 상당히 완벽하게 어떤 파악이 되어야만 얘네들은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얘네들이 제일 나중에 뽑아질 확률도 매우 높아요. 이제 이게 일을 관리 안 해도 되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자 얘기 다 해버렸습니다. 변경 이력, 요거, 그다음에 발생 이력, 뭐 급여 이런 거, 진행 이력. 그래서 이제 이력 데이터 타입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 부분입니다. 공사가 있어요. 그럼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각 상태별로, 그러니까 공사가 업무 진행이 된 상태가 바뀌는데 각 상태별로 엔티티 타입을 뽑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각 상태별로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태별로 관리해야 될 속성이 틀리다면은 각각 엔티티 타입을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사가 진행 상태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속성이 다 같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 상태만 다르지 진행 상태에 대한 감독자 명의나 그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뭐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엔티티 타입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 여러 진행 이력이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진행 상태 시작 일자가 있으면 보통 이것만고 취합버릴 수도 있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사가 이제 뭐 진행이 됩니다. 착공했어요. 그럼 착공하고 나면은 한번 보자. 이제 공사의 진행 단계가 착공, 기초공사, 목공사, 설계 변경, 기성고, 뭐 완공이다. 그럼 이제 착공 시작 일자와 그 착공을 이제 끝마친 날짜, 기초공사 시작 일자와 기초공사가 끝마친 날짜. 사실은 착공 시작 일자만 착공 공사 진행, 자, 공사 진행 엔티티 타입에다가 시작 일자만 갖다 놔도 뭡니까? 그 다음 착공 기초공사의 시작 일자보다도 바로 앞에 날이 착공 종료 날짜죠. 기초공사 시작 일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본공사 시작 일자 있어요. 그러면 기초공사가 종료한 날짜는 본공사 시작 일자보다도 앞이죠. 계산할 수 있어요. 종료 일자는. 그래야면은 각 진행별로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넣으면 종료 일자가 날짜 관련해서 내가 예를 들어 8바이트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막 10만 개, 100만 개다. 괜히 넣어가지고 시스템 잘못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검색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쿼리를 한번 보자. 만약에 종료 일자를 안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여러분들이 자, 수업 끝나고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공사 진행,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진행 테이블이다. 내가 2002년 7월, 자, 이게 좀 약간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거 2002년 7월 15일이 현재 무슨 공사 상태냐? 무슨 상태냐? 그럼 2002년 7월 15일이다 이거지. 7월 15일이. 자, 근데 이 공사 시작 날짜가 5월 며칠이야? 근데 이게 잠깐만. 자, 착공이 2002년 7월 15일이 시작 일자, 2002년 4월 15일이야. 그럼 7월 15일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느냐, 착공이냐, 본공사냐,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자, 이날 착공한 공사에, 자, 지금 200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봐요. 자, 여기는 2002년
7월 15일보다도 여기 2004가 아니라 7이다. 2다 2. 2002년 7월 15일 날 공사 상태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2년 자 공사 시작 일자가 7월 15일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맥스한 진행 시작 일자 이래 돼 있죠. 그지? 자 여기 공사 진행 코드가 있는데 2002년 7월 15일이야. 그럼 공사 진행 시작 일자가 2002년 7월 15일보다 작은 공사 진행 그 렌트 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성고가 뭔지 몰라도 2002년 이게 이제 6월 15일 날 기성고라는 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2002년 7월 15일보다 작은 것들은 이거 전부 다죠? 전부 다잖아. 2002년 7월 15일보다도 각각의 공사 시작 일자가 2002년 7월 15일보다 작은 거는 이거 전부 다잖아. 그럼 2002년 7월 15일 날 공사 상태는 지금 현재 2002년 7월 15일보다도 작은 것 중에 가장 맥스한 시작 일자를 하면 얘가 되죠. 맞지? 얘가 될까 얘가? 야의 시작 일자가 아까 6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시 또 이게 이제 작은 거는 종료 일자가 자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사의 공사 진행 태블에 있는 공사 진행 시작 일자가 여기 있는 맥스 진행 시작 일자와 같은 거 하면은 현재 2002년 7월 15일자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 상태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짜면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쓸데없이 이제 인라인뷰를 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종료일자를 넣어놨으면은 공사 진행 시작 일자가 자 2002년 7월 15일 여기는 뭐 2004년 여기는 2002년 했다. 여기 2004년 다 해놨다 그지? 여기 요걸 4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자 2004년 여기 또 8월이 됐다 그지? 지 마음대로 해놔서 지금 막 저작은 미쳤어. 여기 2004년 8월 15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다 맞는데 자 그래서 공사 시작 일자가 2004년 7월 15일보다도 작고 종료 일자는 2004년 8월 15일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 공사 상태를 바로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커리로 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짜야 된다 그지 이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진행과 관련된 이력 엔티티 타입은 시작 일자가 있으면 종료 일자도 같이 넣어놔라.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안 어려워. 요거 아까 이걸 잠깐만 다시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 야가 공사 시작 일자가 6월 15일이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2004년 공사 시작 일자가 2004년 8월 15일보다도 작은 거 하면은 이만큼일 수 있다 이거지. 야가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야의 시작 일자가 2004년 7월 15일이야. 8월 15일보다 야가 작죠? 야가 작지? 얘도 작죠? 현재 공사 상태는 작은 것 중에 맥스 시작 일자를 얘를 구하고 공사 이력 태블에서 야의 시작 일자 같은 놈 찾아버리면 이제 이 공사 진행 관련된 야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하지 말자 이거지.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얘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이건 이제 주면 변경 관련된 여기 보면 이제 또 아까 이게 이제 주문과가 변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하나의 주문에 여러 번 주문 변경이 됐다. 그럼 이제 가장 최신의 최근 그러니까 주문 변경 내용을 줘야겠다. 가장 최근 변경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문 변경에서 맥스 변경 일자를 찾고, 그지? 주문 변경 테이블과 있는 주문 변경 일자와 맥스 변경 일자 같은 게 가장 최근이겠죠. 이 짓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제 이 짓을 지금 보면 이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100 1 사업장에서 가장 맥스 변경 일자를 찾네요. 찾아가지고 주문 변경에 있는 변경 일자와 여기에 있는 요 맥스 일자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문 변경에서 가장 최근 변경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주문 변경 테이블에다가 막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자, 1대 다. 자, 이제 한 주문에서 주문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문 변경할 때 인서트 되겠죠. 이때 이제 뭐다? 최신 여부 칼럼을 하나 둬라 이거죠. 이게 최신 여부 칼럼을 하나 딱 둬가지고 처음에 더갈 때는 인서트 되면은 최신 여부가 yes겠죠. 근데 1대 다니까 또 변경을 해요. 그럼 이전에 넣는 거는 n이 되고 방금 새로 넣는 거는 y. 그럼 내가 이제 최신 주문 변경 이력을 내가 구하려면은 y 구하면 되겠죠. 그죠? 최신 여부가. 이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직원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무 이력 테이블이야. 근무 이력 테이블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직원이 도대체 어디 근무하냐 이거죠? 자, 직원 테이블에는 굳이 이제 부서를 안 넣어요. 한 직원은, 자, 이거 봐요. 여기 이제 부서가 있네요. 부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부서 번호가 있어요. 자, 부서 번호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근무 이력이 있고, 부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무 이력이다. 한 직원은 여러 부서에, 한 부서에는 여러 직원이 다대다잖아. 사실 원래 다대다잖아요. 이거 없애보자. 제가 없애볼게. 이제 이건 다대다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직원은, 자,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한 직원은 여러 부서에 근무할 수 있고, 시간 흐름에는 조건을 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한 직원은 하나의 부서죠. 한 부서에는 여러 직원. 현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을 관리하자면은, 시점별로 보자면은, 한 시점을 추가하자면은 한 직원은 여러 부서, 한 부서에는 어쨌든 여러 직원. 자, 그래서 이제 다대다를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풀어내 볼까요? 자, 직원 언더바 부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근무 이력. 자, 이런 이력 테이블들은 이렇게 다대다가 되는데, 시점에 따라서 다대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엔티 타입 이름을 잘 뽑을 수 있어요. 뽑기가 쉬워.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 이렇게 뽑았단 말입니다. 자, 다대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추가 속성.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근무 시작, 이 부서의 근무 시작 일자와 근무 종료 일자를 넣으라 그랬죠. 안 넣으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날짜를 딱 주고, 일이 안 해놓으면 날짜를 주고, 야, 이 직원이 있는데 임마가 2020년 6월 30일은 도대체 임마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지? 이거를 아까처럼 그런 짓을 해야 된다. 그죠? 맥스 시작 뭐 해가지고 막 희한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를, 이렇게 이제 다대다를 이렇게 이제 풀어냈네요. 그런데 있잖아. 임마가 직원이 그러면 도대체 임마가 지금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냐 이거지.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근무 이력 테이블을 하고 콤마 조인 만약에 근무 자, 지금 현재 이 근무 이력 테이블에서 자, 맥스 근무 시작 일자를 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무 종료 일자가 없겠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근무 종료 일자가 느린 거 이리 찾아도 되겠다, 그지? 그리 찾아도 됩니다, 사실. 이건 그리 찾을 수 있겠네요. 요건 마침.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자, 이게는 뭐다? 그냥 그리 찾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최신 여부 칼럼을 하나 딱 줘버리면은, 그냥 셀렉터 스타프는 근무 이력 테이블 왜요? 직원 아이디 딱 주고, 그지? 최신 여부가 Y인 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인서트 이 사람이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 근무 이력이 들어오면서, 이전 최신 여부는 다 N. 현재 최신 여부는 Y. 지금 그리 하자는 게, 자, 이거는 근무 종료 일자가 느린 것만 찾아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종료일자가 없는 거잖아. 요거는 이제 주문 변경은 진행 관련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진행 관련된 거 가지고 아닌데 그것도 바뀌는 건 맞죠 참.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자, 실전 데이터 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 코드 엔티티 타입, 메시지 엔티티 타입, 도미노 엔티티 타입, 그 다음에 뭘 끊느냐면은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이력 엔티티 타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